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찰스 다윈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뜻과 의지가 없이 그 자연 발생적으로 뭐 무테이션이죠. 우연하게 생겨나는 생명체. 여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그 창조의 의지와 창조의 섭리와 이런 뜻이 없이 그냥 우연하게 그 무테이션 된 생명체들, 이러한 것들이 이 지구 내에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 그래서 이것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던 그런 사고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20억 년 전에 소행성이 추락한 데는 남반부고, 그리고 나서 한 2억 년 뒤에는 북반구에 또 마찬가지로 거대한 남반부에는 약 직경이 그 300km나 되는 분화구가 생겨날 정도고, 북반구에는 250km나 되는 분화구가 직경이 그렇게 250km나 되는 분화구가 생겨날 정도, 이러한 소행성이 충돌했다. 2억 년 만에. 그때도 그 무슨 박테리아라든가 단세포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그 몰살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상당 시간이 경과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한 1억 년 전, 이거 뭐 9천만 년 전, 1억 년이죠. 그때는 그 지구의 자전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약 14시간, 하루 자전하는 시간이 14시간이었었는데, 그때 와서는 18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뭐 운석이 막 떨어져서 그 물이 생기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약 40억 년 전에서 30억 년 전 그 사이에 30억 년 전에 지구의 자전 속도 좀 빨랐는데, 지금 한 1억 년 전, 그러니까 뭐 29억 년이 지나가서 한 1억 년 전입니다. 그때쯤 돼가지고서는 막 1억 년 전이 아니라 한 10억 년 전이겠죠. 뭐 10억 년 전이면 1억 년은 너무 최근이고, 한 10억 년, 그러니까 30억 년 때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하루 자전하는 속도가 14시간이었는데 10억 년 전에는 한 20억 년이 경과되고 난 지금으로부터 한 10억 년 전에는 자전하는 시간이 1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달과 지구의 거리도 멀어졌어요. 35만 킬로미터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뭐 한 6억 년 때쯤 됐습니다. 6억 년 때쯤 됐을 때 그때는 또 한 번 그 소행성이 충돌했어요. 그때는 그 호주에 그 거의 뭐 분화구가 한 90km 정도니까 먼저 번 경우보다는 뭐 30억 년 전이나 20억 년 전이나 뭐 18억 년 전 이런 때보다는 좀 작은 거겠죠. 뭐 90km 직경의 그런 분화구를 야기시킨 그런 또 소행성 충돌이 호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약 한 6억 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때도 뭐 또 많은 바다의 생명체들이 다 소멸됐겠죠. 아니면 뭐 완전 소멸되진 않아도 적어도 뭐 한 40% 50%는 다 죽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어요. 경과했는데, 한 4억 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4억 년 전에는 지구에 자전하는 속도가 21시간, 그래서 오늘날 24시간, 거기 뭐 거의 유사하게 됐습니다. 21시간. 그리고 달과 지구의 거리도, 5만 킬로미터, 뭐, 이렇게, 좀 더 6만 킬로미터, 이렇게 조금 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3억 6천만 년 전에 또 한 번 그 소행성이 충돌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억 6천만 년 전에. 그때도 또 뭐 나무들이 좀 생기고, 그때는 땅 위에 무슨 그런 곤충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화석이 남은 것이 있어요. 한 3억 년, 4억 년 전에 어떤 생명체들이 있었냐 하는데, 땅에 와서 기어다니고 어떤 물무 동물들, 그리고 육지에 사는 동물들의 화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처럼 생긴 곤충인데, 오늘날 보는 잠자리인데 거대합니다. 잠자리의 그 화석이 그게 비둘기만한 크기의, 그게 그대로 화석인데, 그 당시 그렇게 컸겠죠. 그런 소위 날개 달린 곤충들이, 거대한 곤충들이 떠다니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또 한 번 소행성이 충돌됐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직경의 분화구가 한 40km 정도니까 작은 거죠. 그래도 아마 그냥 많은 생명체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6천만 년이 지나고 난 뒤에 3억 년, 지금으로부터 3억 년대를 쥬라기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때 공룡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쥬라기 때 이제 공룡들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하루 시간이 거의 오늘과 비슷했어요. 23시간,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거의 지금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23시간인데 조금 빨랐죠. 그리고 달과 지구의 거리가 37만 5천 킬로미터니까 38만 킬로미터에 육박하는 정도로 상당히 지구에 자전하는 속도라든가 달과의 지구와의 거리라든가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과 거의 유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에 물 속에는 아주 집신벌레라고 그러나요? 그러게 아주 집신벌레가 사이즈가 큽니다. 거대하게 생긴 집신벌레, 또 나무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육지에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자라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는 점차로 이제 쥬라기 시대에 공룡들이 번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한 2억 년, 1억 5천만 년에서 1억 년 정도 됐을 때 소행성이 또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카나다의 퀘벡 근처인데, 분화구가 한 100km쯤 되면 유카탄에 떨어진 것만 했어요. 그만한 소행성이 한 1억 5천만 년 전에 카나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백악기가 되는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쥬라기가 끝나고 백악기가 시작될 때 공룡들이 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날아다니는 공룡들이 거의 없었어요. 물 속에서 살다가 땅으로 올라와서 기어다니는 놈들, 뭐 땅에서 또 기어다니는 공룡 이런 것들이 살았는데 이제 백악기에 들어오면서 그 날아다니는 공룡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라기 그 시대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백악기가 시작되려는 그때에 카나다 퀘벡 근처에 소행성이 또 거기 충돌했어요. 그때 그 분하고는 직경이 한 100km쯤 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소행성이 충돌할 때마다 많은 그때 당시에 생명체들이 전멸하죠, 죽죠. 네,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악기가 한참 진행되면서 공룡들이 말하자면은 이제는 물에 사는 공룡, 물과 육지의 양쪽에서 사는 물뭇 공룡, 또 육지에서 기어다니는 공룡,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공룡, 이렇게 해서 그 백악기가 끝날 때쯤 돼서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이죠. 그때 뭐 그 유카탄에 그 떨어졌어요. 그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에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 유카탄 반도에 떨어졌던 거는 특이한 것인데 그 유카탄 반도에 굉장히 흙가루가 흙이 그 가루로 된 흙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육지에 충돌되거나 하면은 그 육지가 좀 습기가 있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크레이터가 생기고 별로 먼지가 안 나고 그랬는데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거는 거기 물기가 거의 없는 마른 사막지대 같은데 그 모래 같은 그 가루, 모래 가루 이러한 흙가루가 막 엄청난 그 톤, 100만 톤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것이 흙가루가 다 그냥 그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기권, 성층권을 다 채워가지고 그 대기권에 수분이 있다 보니까 유카탄 반도에는 마른 그 흙가루였기 때문에 그게 가루가 그대로 그냥 그 대기권으로 올라갔는데 대기권에는 수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분과 합해가지고 좀 무슨 밀가루 반죽한 그런 비슷한 꼭 그렇진 않겠지만 그냥 흙가루가 그냥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앉았으면 되는데 대기권에 수분과 합해가지고 그 흙가루가 그 대기권에서 내려오질 않고 물과 합해가지고 그런 밀가루 반죽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층을 형성해가지고 지구를 완전히 덮었어요. 그 전에 소행성들이 충돌할 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햇빛을 차단하고 열을 차단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500만 년 동안 빙하기가 계속됐어요. 지구 표면은 마이너스 40도에서 50도로 한 500만 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500만 년 지나면서 서서히 그 대기권에 있는 그 밀가루 반죽처럼 되어 있던 그게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500만 년이 지나서 거의 1000만 년이 지나가서요. 그래서 5500만 년,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생겼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에 다 없어져 가지고 지구가 자기 본 모습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좋은 온도로 올라가게 됐어요. 이렇게 된 것이 결론적으로는
그 6,500만 년 전에 그 유카탄의 그 사건, 그 소행성 충돌 사건 이후에 5,500만 년 전이 됐습니다. 그때는 거대한 공룡과 같은 그런 동물들이 생겨나지 않고 처음으로 포유류의 그 쥐처럼 생긴 그 서치류라고 그러죠. 포유류입니다. 그런 작은 생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공룡도 그렇고 악어도 그렇고 거북이도 그렇고 다 그게 그 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번식하는 방법이 공룡도 알이고 그 악어도 알에서 나오고 뭐 거북이도 알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서 그냥 생명체를 잉태해서 해산을 해서 나가지고 그 나온 새끼가 그대로 어미의 젖꼭지를 빨아서 물어서 영양 섭취를 하는 포유류 그 동물이 바로 이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이죠. 그때 막 딱 살기 좋은 그 온대 지방에는 평균 기온이 막 한 23도. 겨울에 추울 때는 뭐 영하로 내려가겠지만은 더울 때는 뭐 그저 30도 넘지 않는, 그래서 평균이 한 20도에서 23도 정도를 유지하는 온대 지방에 이러한 그 쥐 종류입니다. 쥐처럼 생겼는데 작은 것들이죠. 이제 포유류입니다. 몸에서 새끼를 잉태해가지고 길러서 그래서 그 낳습니다. 해산에 나가지고 그 새끼들을 젖을 먹여서 기르는 포유류의 그 생명체가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지금으로부터 4,500만 년 전, 그러니까 또 한 1,000만 년이 경과했죠. 그때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오늘 지금과 같았습니다. 24시간. 그리고 달과 지구의 거리도 뭐 37만 8천 킬로미터, 그러니까 뭐 38만 킬로미터보다 조금 가깝긴 하지만 뭐 지금 상태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만 년 전, 그러니까 그 포유류의 그 동물 중에 작은 그 쥐처럼 생긴 쥐과의 종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런 늑대라든지 여우라든지 뭐 이런 겁니다. 큰 동물은 안 생기고 그런 작은 동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 지금으로부터 3,500만 년 전에 또 그 소행성이 충돌했는데 약 그 분화구의 직경이 한 100km쯤 되는 또 거대한 그 소행성이 충돌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그 충돌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 유카탄처럼 무슨 그런 흙먼지가 올라간 건 아닌데 그때 뭐 거기 충돌했는데 땅이 좀 습하기도 하고 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이런 때 충돌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그 북미 대륙 전체 온도가 한 10도로 하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추워졌죠. 그런 데서 이제 그 상당히 그래도 뭐 생명체들이 뭐 전멸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그 말발굽처럼 이렇게 굽이 있는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뭐 그런 그 염소라든가 뭐 이런 그 발이 딱딱하게 굽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긴 동물들이 이제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약 한 뭐 500만 년, 600만 년 때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그 지구 버지니아주에 충돌해서 거기 추락해서 떨어진 이후로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소행성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500만 년 전에 있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겼어요. 안 생긴 거는 다 그렇게 소행성들이 충돌할 수 있는데 목성이 제대로 그런 것을 막는 소행성이 지구로 충돌하게 되면은 목성으로 끌어잡아 다녀서 목성에서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럼 옛날에는 목성이 그럼 그런 일을 안 했나? 이제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목성과 이런 거를 뭐 태양계 지킴이로 얼마 전에 제가 태양계 지킴이인 목성에 관해서 여러분께 그 강의해 드렸는데, 뭐 그거 보면은 절대로 지구에 와서 부딪히지 않게 되어 있어요. 목성이 잡아당겨 가고, 목성의 지금 OAU의 거리에서 지구를 지키고 있는 지킴이로 보면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3,500만 년 이후로는 이제 목성이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한 번도 그러한 거대한 소행성의 충돌이 없었다. 뭐 분화구가 100km 이상이나 되는 분화구의 직경이 그런 거대한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진화냐 창조냐 하는 얘기에서, 진화는 어떤 뜻이 없고 의지가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하게 생겨서 그 다음에 생긴 것들이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뭐 셀렉션이죠. 뭐 선택을 하면서 계속 진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뜻이 없이 생겨난 거, 그런 거를 아주 무참하게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행성을 충돌시켜서 전부 전몰시킨 사건을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지금 더듬어 본 데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화해서 생명체가 생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인 거 아니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성이 태양계를 지켜줄 수 있는 지킴의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한 진화된 소위 무테이션이냐 아니면 셀렉션이냐 간에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없이, 계획이나 섭리가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겨나서 이렇게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것 같은 진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 것이다. 그래서 소행성을 자꾸 충돌시켜서 여러 차례 보면은 뭐 아주 거대하게 생긴 공룡, 6,500만 년 전에 하필이면은 흙먼지가 제일 많이 올라가가지고, 유카탄 지역에 있는 공룡들만 죽은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서식했던 공룡들이 다 죽었고, 공룡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도 못 살아고, 나무들도 다 그냥 죽어버리고, 이런 큰 사건이, 그거는 아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카탄의 소행성을 충돌시켜서는 아주 거대한 어떤 층을 흙먼지를 가지고 밀가루 반죽하듯이 해서 지구를 완전히 덮어가지고 빛과 열을 차단하는, 이렇게 해서 거의 500만 년 내지 1000만 년 동안 더 이상 생명체가 생겨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게 아니냐. 그러므로서 그때 당시 지구에 서식했던 물속에도 공룡이 있었고, 땅 위도 공룡이 있었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도 공룡이 있어가지고 온통 지구에 공룡이 뒤덮여서 공룡 천지가 돼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했던 뜻이 아닌 거, 즉 우연, 무테이션, 그 다음에 셀렉션, 이런 거로 해서 생명체들이 생겨나서 계속 진화해가지고 지구의 그런 공룡,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생명체로 꽉 찼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3,500만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는 그러한 거대한 그 생명체의 그 전멸시키는 그런 것이 없이 목성이 충실하게 태양계의 지킴이로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없도록, 말하자면은 그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뒤로 창조주 하나님 무지개를 두어서 다시는 이런 홍수로 인간들을 멸하지 않겠다 한 거나 마찬가지로 대기층에 그 흙먼지로 해가지고선 반죽해서 그냥 그러한 그 이불 같은 것으로 덮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열과 그 빛이 차단돼서 천만 년이죠. 500만 년씩 두 번이니까 그렇게 오랜 동안 있으면서 완전히 지구의 생명체들이 없어지는 그런 90% 이상이요. 남아있다면은 특히 작은 아메바나 박테리아나 이런 거나 남아있고 미생물만 남아있고 거대한 생명체 아주 몰살을 해가지고 거의 천만 년 동안 그런 상태를 유지해 온다. 여기에는 그냥 진화의 의미만 있어가지고 생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없는 그런 생명체로 지구가 완전히 채워져 있었던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새로운 출발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3,500만 년 이후에 한 번도 소행성 충돌이 있고 난 뒤에는 없이 계속 진행해 와가지고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만 년 전입니다. 365만 년 전에 그 탄자니아의 라에톨리에 오늘날과 같은 인간이 살았다, 그런 게 있는데, 영적인 존재로서 그럼 지금까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혼은 없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 그래서 주라기나 백악기 때 공룡들이 그냥 그런 어떤 판단력이라든가 무슨 영적인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없으니까 아주 무참히 싸우고 물어 죽이고 그냥 지구를 피바다로 만들고 그런 것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평화롭지 못한 거죠. 공룡들이 바다와 육지와 공기에 공중을 다 채운 그러한 거대한 생명체들이 평화라는 건 없고 그저 물고 찢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이런 그야말로 피바다를 만드는 지구, 이걸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것은 진화에 의해서 된 거, 그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몰살시키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아름다운 그야말로 지구를 에덴 동산으로, 그래서 주라기 때나 백악기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아름다운 식물들, 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구 자체가 우주에서는 에덴 동산이죠. 가장 아름다운 문제죠. 그렇게 하고 각종 짐승들도 영혼이 없는 짐승들도 다 아름답죠. 얼마나 이쁘게 생겼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비둘기 한 마리가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기어다니는 쥐새끼 한 마리도 아주 잘생기고 이쁘게 생겼어요. 이러한 아름다운 모든 동식물들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미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만든 거, 그야말로 창조입니다. 이거는 진화가 아닙니다. 이래서 소위 그 지금으로부터 3,500만 년 전, 그때로부터 오늘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었던 창조의 그 세계가 지금으로부터 3,500만 년 전 그 미국의 소행성이 한번 떨어져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전개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냐 창조냐 이런 데서 먼저 진화와 창조 제1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그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테이션과 셀렉션에 의해서 생겨난 생명체들입니다. 아주 원시적인 그런 단세포 동물이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무슨 해초라든가 아니면 육지에 있는 거대한 나무라든가 공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론에 의해서 생겨난 생명체들, 이걸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뜻이 있어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무테이션에서부터 셀렉션을 통해서 생겨나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 거대한 공룡들이 물속과 땅 위와 공중을 지배했던 그런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6,500만 년에 유카탄 거기에 그 소행성이 추락해가지고 그 100조 톤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흙가루 그 흙가루가 있는 데로 떨어져가지고 그 흙가루가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 그거 참 그 진귀한 일입니다. 소행성이 떨어져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수분도 좀 있고 그런 데 떨어져서 분화구가 크게 형성은 됐지만은 그 마른 그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흙먼지가 대기권을 뒤덮는, 그러면서 또 대기권에 수분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 먼지가 그냥 가라앉지도 않고 떠서 수분과 합해가지고 밀가루 반죽은 그런 뭐 입을 덮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열과 빛을 차단해서 무려 500만 년 이렇게 1,000만 년 동안을 빙하기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난 뒤에 재창조다. 이것이 이 재창조가 아니라 앞에는 진화고, 찰스 다윈이 얘기한 대로 우연히 무테이션 돼가지고 자꾸 진화하고 셀렉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룡의 세계가 되고, 하나님이 공룡은 창조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그거는 진화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러나 3,500만 년 전 이후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창조된 것은 그 주라기 때나 백악기 때에 있었던 동식물보다는 아름답고 아주 볼수록 예술적으로, 그게 아주 하나님은 예술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작품이 아름답고 새 깃털 하나만 봐도 아주 옛날에 있었던 조류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그 잠자리 한 마리도 그냥 흉측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창조하신 세계다. 진화냐 창조냐 하는 데서 지금으로부터 3,500만 년 전 그때서부터 되어진 일들은 찰스 다윈의 진화와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다.
절대로 진화하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대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어떤 그런 지속 가능한 그것은 변화되고 진화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고, 그것은 뭐를 보면 아니하면은 그 365만 년 전에 라에톨리에 있었던 인간이 오늘 우리 현대인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그런 거를 보면은 좀 조금 변하고 발전하고 하는 게 있어도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론의 얘기로 말하자면 우리의 조상은 고릴라나 오랑구땅이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그 다음에 오랑구땅과 또 침판지고, 그 침판지에 그러는 또 무슨 네 발로 기어다니는 뭐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물고기고, 우리 조상이 그래가지고 아메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소위 무테이션 된 데서부터 셀렉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로지 셀렉션으로만 된 거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그 셀렉션으로만 됐던 건 공룡의 그 쥬라기와 백악기 시대로 끝난 겁니다. 그야말로 그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진화에 의해서, 우연한 무테이션에서부터 셀렉션에 의해서 됐던 것이 결국은 끔찍한 지구의 바다와 육지와 공중을 다 채운 공룡들.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그 공룡들은 영혼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물고 찢고 피 흘리고 맨 그런 공룡들의 세계에서 이 지구는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결코 평화롭지 못하고,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청산하시기 위해서 유카탄의 그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마른 먼지들이 100조 톤이나 되는 먼지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가지고 대기권에 있는 또 수분과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밀가루 반죽처럼 돼서 지구를 다 덮었다. 그래가지고 그 1000만 년이라는 장권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뜻,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지, 이런 우주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 우주의 에덴 동산으로서의 지구, 이거를 창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진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3,500만 년 이후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그 진화론에 의한 무테이션, 우연히 생긴 무테이션이 셀렉션을 통해서 진화해가지고 아주 끔찍하고 끔찍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이러한 그 백악기 말에 그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완전히 지구를 덮었어요. 응? 얼마나 많은 공룡들이 있었으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름을 꺼내서도 그거 다 공룡들이 죽은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지구에 공룡들이 많았으면. 응? 그러니까 육지도 공룡, 또 바다 아래도 공룡, 또 하늘을 나는 것도 공룡. 이러한 세계를 하나님이 그 의도가 있어서 창조하셨겠나. 그렇게 된 거는 찰스 다윈이 얘기한 진화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걸 완전히 멸종시키고 천만 년 동안을 그냥 그 빙하기로서 지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생명체를 아름답게 하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고기들이 우리가 봐도 금붕어 한 마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물에 사는 모든 그 바다의 생명체들이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절대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무테이션과 셀렉션에 의해서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